아, 네. 다 저하고는 얘들하고 소통이 진짜 잘 되는 편인데 이제 좀 다 겁이 많아갖고 아무래도 버림받은 개들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항상 있어요. 사랑스러운 이 녀석들은 사실 재개발 마을에 버려진 유기견들이었답니다. 4년 전 지금의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되었죠. 안에 사료푸대를 한 개 뜯어놓고 이제 했는데 바깥에서 문을 잠갔는데 얘들이 창문을 뛰어넘어갖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밖에. 홀로 남겨진 빈집 창문으로 탈출한 소심이. 일복이도 재개발 지역을 떠돌다 발견돼 가족이 되어주었고요. 박스에 버려져 있던 방울이도 어머님이 구조했답니다. 그리고 남매지간인 복돌이와 복순이도. 그중 걱정이 크다는 복순이. 근데 복순이는 못해요. 나 복순이한테 물린 자국도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직도 있어요. 3개월, 4개월 다 돼가니까 이제 희미해졌어요. 쟤 놀래가지고 제가 놀래면 벤을 막 돌아다니며 싸거든요. 아휴. 이거 새끼. 전에 쌌어요? 금방 예 복소이가 긴장하고 놀래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똥을 싸요 막. 조용히. 조용히. 3년 동안 못 씻어서 눈 밑에 눈곱 같아. 3년 동안 저렇게 숨어만 다닌다니 정말 걱정이겠는데요. 이게 소화 안 된 생똥을 싸니까 냄새가 지독하게. 지난날 버려진 상처 때문일까요? 요리조리 숨기 바쁜 녀석. 잔뜩 겁먹은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을 겁을 내고 경계를 하는지 지금 저거 떠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바들바들 떠는지. 아이고 바들바들. 가족한테도 늘 이런 반응이라네요. 지금 3년이 좀 넘었어요. 걔가 보호자 옆에 전혀 오지도 않고 도망다니고.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얼마 전까지 재개발 구역에 살았던 가족. 3년 전 어느 날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집에 새끼 2마리를 낳고 떠나버렸는데요. 그 아이들이 바로 복순이와 복돌이랍니다. 그렇게 먼저 가족이 된 새 친구들과 복순, 복돌이 남매까지 5마리가 한 식구가 되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족을 경계하고 적응을 못했던 복순이. 더 애정을 쏟아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녀석에게 신경 쓸 새도 없이 가족에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딸이 아팠고 손주가 아주 어렸고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위암 사기라고 처음부터 판명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살려보려고 딸 옆에 계속 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부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 정도 왔다 갔어요. 거의 약 2년 9개월 정도. 유망한 그림책 작가였던 딸의 갑작스런 암 말기 판정. 자신의 이야기를 힘들게 써내려간 딸의 그림책 속엔 힘든 암 투병 생활부터 부모님의 미안함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그거야 뭐 솔직히 딸이 떠났다는 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는 더한 슬픔이거든요. 차라리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딸이 떠나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제 눈앞에서 사라졌잖아요. 제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퍼져가 있었어요. 딸을 보낸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세상과 단절하다시피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의 눈에 문득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침대에 딸이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한 달 걸리고 이제 그냥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고 꼼짝도 안 하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발발 떨고 제가 이렇게 들어 누워갖고 처져 있으면 강아지들은 주인만 바라보는데 싶어서 제가 힘을 내가지고 이제 강아지하고 산책하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진 마음을 다잡아준 고마운 녀석들. 하지만 복순이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복순아, 너 간식 먹어라. 이거는 복순이 먹었지. 어이씨야. 자, 우리 가자. 복순이는 우리 산책 간다 하면 그냥 옥탑방으로 바로 올라가요. 인기척만 나도 소스라치게 도망치는 바람에 산책은 물론 병원에도 못 가 기본 관리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삿날에도 녀석은 함께하지 못했다네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살았던 집. 앞에 요 큰 구멍 난 데는 우리 거실이었고 왼쪽 방 하나를 강아지들을 줬거든요, 저희가. 저기 복순이가 혼자서 한 달 반 내리 2달 가까이 혼자서 있었어요. 이 대문도 없는 집에. 사실 복순이를 2달 가까이 데려오지 못한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사실 저 주택이 남편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이들은 이제 고향 쪽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개발 그러니까 뭐라지요? 도시개발 계획 지역이라서 빨리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모든 집이 이사를 가는데 우리 집만 남았다 해서 그때도 딸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임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짬을 낼 수가 없었는데 아픈 딸이 엄마 지금 안 갔다 오시면 내가 나중에 잘못되고 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때가 한 11월 중순경 됐는데 복순이가 도저히 안 따라오고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겁을 내고 이제 안 잡히는 거라. 그래서 복순이만 어쩔 수 없었이 두고 이제 걔 4마리는 데리고 물론 남편이 밥은 챙겨줬어요. 흔히불로 갔다가 작은 방에 갖다 놓고 뭐 물하고 사료하고 고기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랬어. 철거날이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할 즈음 딸의 임종이 가까워졌고 빈집에 두고 온 복순이가 걱정됐지만 당시 가족은 어떻게 할 경황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워낙 빠르고 도저히 못 잡아가지고 이제 동물병원 원장님한테 제가 붙들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갖고 이제 약을 먹였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사실은 딸 먹던 약을 먹여갖고 제가 힘이 조금 빠진 틈을 타서 이불을 뒤집으셔서 붙들어 왔어요. 딸의 장례를 치른 직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위험한 폐가에 혼자 있을 복순이가 걱정된 어머니는 갖은 노력 끝에 겨우 녀석을 데리고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새 집에 와서도 여전히 곁을 주지 않고 거리를 두는 복순이.
혹시 철거를 앞둔 빈집에서 홀로 지낸 기억 때문에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보호자는 더욱 미안한 마음입니다. 더 좀 섞어가줘야 밥 잘 먹으니까. 예, 이거 하고 강아지들 거. 강아지 밥 준비. 네, 강아지 밥 준비. 쟤들이 사료만 안 먹는다 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넣고 이런 걸 야채하고 생선하고 밥 조금 넣고 사료를 같이 줘야 먹어요. 그리고 닭가슴살하고. 밥 먹자. 복순아, 복순아 밥 먹자 이리 와. 복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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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와. 복순이 밥 먹으러 와. 이리 와 복순아, 복순아, 복순아. 어휴, 밥 먹으라는데 냅다 주랭랑치는 복순이. 복순아. 옥상 밖에서 안절부절하더니 복순아, 밥 먹. 보호자가 자리를 피해주자 그제야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른 강아지들이 꿀잠에 빠진 그 시각에도 문 쪽을 응시하며 잠 못 이루는 복순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아유.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 있어. 아, 나는 오늘 오는 줄도 몰랐고. 몰랐어. 또 벌써 술 한잔 했네. 소주 한잔 했습니다. 내일 이때 반다 이러니까. 아니 방송이 안 나오면 안 되나? 아니, 우리 유기견은 내가 몇 년을 밥 주고 이래서 내하고는 인연이 크게 없어도 밥만 주면 걔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재미있고 했습니다. 아니 밥만 줬는데 왜 복수이가 저러냐고. 아, 다른 개들은 저를 잘 따르는데 꼭 한 마리 저기 예를 믿는다고 잘 방송해 주시고 우리는 뭐 유기견을 해서 너무 개하고 이래 핑계를 두고 이런 건 없어요. 딸의 병간호로 어머님이 집을 비운 동안 아버님 곁에서 위로가 되어준 강아지들. 그중 복순이는 아버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복수이. 아니 그동안 외로웠으니까 강아지한테 의지한 거죠. 혼자 살았어. 아니 그래 그 뭐 걔가 좋다기보다도 내가 밥을 주고 같이 사니까 뭐 정이 어느 정도 들었다 이거지.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복순이. 딸을 잃은 슬픔에서 위로가 되어준 고마운 녀석이기에 가족은 녀석을 포기할 수 없는데요. 과연 복순이는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솔루션 시작에 앞서 설채연 전문가가 먼저 향한 곳은 5마리 중 녀석들이 버려지고 복순복돌이 남매가 태어난 현재는 재개발 지역이 된 마을인데요. 그리고 2달간 보호자한테 도망다니며 복순이 혼자 지내왔던 가족의 옛집. 이 상태로 40일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부서지기 전이 아니라? 그러면 복순이는 이거 부서지는 것도 공사장 현장 관계자들이 와서 이거 부수는 것도 다 봤겠네? 가뜩이나 소심하고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내가 있었어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더 못 믿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가족분들도 못 데리고 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얘가 잡히지도 않고 또 사실 뭐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뭐 아파트에서 그냥 내가 질려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그냥 버리고 가는 아이들. 그래서 아마 이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무리지어 다니는 유기견들이 있을 거예요. 버려져서 자기네들끼리 의지하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설쌤의 말대로 마을에선 유기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온다. 봐봐. 이렇게 있잖아, 애들. 이뻐라. 와, 사람 손 탄 애들이야, 얘는 100%. 애기 같은데? 안녕? 아니, 어떡하지? 알았어. 쟤 뭘 차고 있는 거야, 저기다? 저게 뭘까? 기적인가? 근데 기저귀를 할 리가 없는데? 일로 와봐. 이쁜? 일로 와봐. 너 수술한 거야? 뭐야? 아니, 잡을 수가 없으니 이걸. 잡는 건 싫어. 아이고. 얘 보호자 있어요? 제 주인 있는 강아지예요? 아니 제 주인이 없어요. 없죠? 금방 제가 지금 새끼거든요. 올 되게 추울 때 1월 달에. 그쵸? 예, 그 엄마가 지금 도망가 버리고 없네. 엄마는 배는 왜 저렇게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한 4, 5일 됐어요. 저 중성화 수술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왜 수술을 한 것 같아서 이걸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4, 5일 전에 했으면. 아이고. 관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분하고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서 제발 좋은 분들이 계시면은 쟤들을 좀 입양을 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곧 이거 지금 하거든요. 철거 이거 여기 다? 매립하거든요. 지금 6월 달부터. 다행히 지금은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오며 가며 새끼들을 돌봐주고 있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는 6월이면 또 어딘가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 얘 성격 좋아서 어디 입양 가면 금방 적응 잘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기견들이 그냥 질려서 버려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버려진 유기견들 진짜 많아. 도시 밖에서 아니면 도시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에서 하고 좀 이게 6월 달에 여기가 다 없어진대요. 이 공간조차도 이제 공사 들어가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씨. 데리고 가고 싶다. 녀석들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저희 새나기로 연락 부탁드려요. 복순이와 4마리의 반려견들도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재개발 지역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요.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지만 재개발로 이사를 가면서 버려지게 된 녀석들. 그나마 어머님을 만나 참 다행이었죠. 도시 개발과 함께 네. 도시 개발 때문에 다 버려지네요. 버려진 아이들. 근데 사실 아버님한테 뭐 이렇게 여쭤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아버님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애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지. 처음에는 듣고 올 때 동의 안 해. 동의 안 했어. 그때는 부성탕도 먹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안방 차지해본 게 지금.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님? 애들 어떠세요? 이게 없을 때 지금 뭐 서울 가고 없을 땐 내가 아침 저녁 밥을 줬지. 그래도 다른 아들은 잘 따라오는데 저 아저는 안 따라. 항상 밥만 먹고 밖에 나는 밥만 먹고 막. 복순아 이리 와. 복순아. 함께 지낸 3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보호자를 피하는 건 물론 근처에만 가도 대소변을 지릴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복순아. 저 똥 쌌죠? 금방 똥. 저기. 순간적으로 싸기 때문에. 설쌤, 우리 복순이가 왜 이러는 건가요? 저렇게 불안할 때 똥이나 오줌을 싸는 것도 자신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려버리는 거죠. 이 공황 상태가 저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복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왔을 때처럼 머릿속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러는 상황. 그러니까
복순이는 불안 장애로 인한 공황 장애가 있어요. 사람도 이런 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얼굴을 보고 친해졌는데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무서워한다. 그러게요. 남도 아니고 참 이상하죠. 술하자. 자, 이거 먹어. 다만 복순이가 태어날 무렵 딸의 암투병으로 힘들고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잘 돌봐주진 못했다는데요. 저 사람을 점점점 멀리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공을 못 들였지. 시간이 없어서. 복순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아프는 바람에 복순이를 쓰다듬고 스킨십을 못 해줬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 병간호를 위해서 서울에 네. 자주가 아니고 거의 서울에 있고 부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와서 뭐 길게는 2박 3일, 짧게는 1박 2일 그렇게 있다 갔기 때문에 복순이 개인적으로 안고 어떻게 막 사람하고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딸이 사망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럴 처지가 사실 못 되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이 보면 저 욕할 수도 있는데 방송까지는 하고. 근데 복순이를 보면 하루가 저렇게 불안해하고 주인 앞에서 그냥 생똥을 싸고 도망을 다니고 오줌을 싸면서 도망을 다니는 거를 그냥 하루가 더 마음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마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사실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신 거죠? 복순이한테, 그죠? 엄청 미안하죠. 제가 같이 정상적으로 같이 지냈더라면 제가 절대 저렇지 않았을 예.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습이 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복순이에게 신경이 좀 쓰이시는 거잖아요. 다른 자식한테. 많이 쓰이죠. 네. 정말 함께 지낸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철거날이 다가와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연신 도망다니며 애를 태운 녀석. 결국 그대로 두고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공사 중에도 빈집에 꿈쩍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복순이가 그 집에 혼자 있는데 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문도 떼버렸었다면서요. 그 인부분들이. 그런데도 얘가 예. 나가지 않았다. 안 나가요. 겁이 많았어. 너무 불안한 거야. 어떻게 문이 열려 있는데 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집에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도망 다녀도 집에 있을 거야. 뭔가 공사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못 나가고. 그리고 얘들 같이 있을 때도 간혹 바람이 센 날 대문이 자동으로 열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럼 얘들 나가서 막 온 사방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쟤는 아예 안 나가. 보호자를 피해 친구들 뒷공무니에 숨는 복순이.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개들과는 잘 지낸다는 건데요. 가족이 있는 아래층에는 얼씬도 않는 녀석이 친구들을 따라서는 곧잘 내려오곤 합니다. 복순이가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이 아이들 뒤로는 안 떠나잖아요. 네, 무리 속에 탁. 네. 예. 지금 복순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2층 공간이랑 네. 그리고 얘네들이에요. 네.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얘네들이에요. 예, 맞아요. 봤더니 1층은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얘네들이 내려오니까 혼자 있기 싫어서 나도 이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네. 따라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쟤를 붙들어 왔을 때 그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그 약을 먹고 비실거려서 붙들어 왔는데 3층에 올려놓고 얘들한테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얘 하나하나를 다 뽀뽀를 하고 다니더라고. 너무 좋았어. 예,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예, 뽀뽀를 사실 하고 다니고 얘들도 반겨주고. 친구들과 있을 때만큼은 여느 강아지들처럼 장난도 먼저 치고 편안해 보이는 복순이.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하지만 산책 시간이 되면 복순이는 혼자가 됩니다. 나는 정말 좋다.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건 이 옥상이 전부인 복순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를 잠재우고 언제쯤 복순이는 나를
마음을 열어줄까요?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이거 어찌 할 바를 몰라. 아, 저기 있었구나. 그래서 똥을 싸놨더라, 거기, 그날. 저기 1시간 반 있었어요. 아, 혼자서? 맞다. 털도 수각이 빠져가 있고. 친구들을 기다리는 걸까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혼자서는 잘 다니지도 않은 계단에서 복순이는 꼼짝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계단에 있었을까요? 나는 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2층 방에. 따라가고는 싶어. 하지만 너무 불안해. 근데 또 1층은 무서워. 내가 안전한 곳은 2층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가장 빨리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 하지만 1층은 아직 내가 막 마음이 편안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가장 앞에서 마중 나갈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 산책을 마치고 오자 다시 활기를 되찾은 복순이. 하지만 녀석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요. 산책 갔다 오면 저렇게 좋아는 하더라고. 너무 좋아한다. 예. 냄새 맡고 막. 근데 지금 복순이는 첫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냥 이 세상이 무서워. 그나마 이제 이 집, 내가 사는 곳과 이 아이들 빼고는 모든 게 다 무서운 아이라서 약물의 도움이 없이는 시작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약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복순이가.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약을 먹어서 불안을 낮춰주고 나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지만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어머님한테 옮겨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복순이 단독으로 교육을 하고 네. 어머님과 복순이와 단둘의 시간을 네. 좀 가져야 돼요. 네. 복순이를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요. 들어가서 최대한 우선 말은 전혀 안 하고요. 가서 원래 잘 먹던 거 하나 놓고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다시 들어가서 또 주고 나올 거예요. 3개만 눈 쳐다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정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3개만 잘 지켜볼게요. 겁 많은 개한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잘 기억하세요. 옆으로 가셔서 허리 숙이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놓고 바로 나올게요. 네, 그리고 나올게요. 최대한 조용하게. 역시 두려운 나머지 바로 코앞에 있는 간식조차 먹질 못하는 복순이. 그래도 좀 먹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어렵다니. 지금 이 상태에서 복돌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순이는 뭐 할까요? 나오죠. 둘이만 했습니다. 그쵸? 복순이를 안정시켜 보기 위해 복순이와 남매지간인 복돌이를 출동시켜 보는데요. 슬쩍만 밀어 넣어주세요. 보호자랑 친해질 거리 좁히기 자체가 힘들어서 애들을 지금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선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네. 얘가 안 나와. 어머니 들리세요? 예. 아, 잘 들려요. 어머니 우선 들어가서 예. 간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애들한테 뭐 이리 와 이런 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중앙에 앉아보세요.
조심스레 다시 방에 입장해 보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복순이. 녀석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내 시야에 보이는 걸 떠나서 사람이 왔다 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복순이는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미동도 없어. 너무 불안해. 어머님 잠시 한번 어머님만 빠져나와 보시겠어요? 어머님 나오셨는데도 복순이 안 나오면 오늘은 철수. 이 정도로 예민했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방송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본 강아지들 상에서도 이게 방송에 모든 게 담기지 않을 수 있는데 예민이라고 불안이 이렇게 불안하네. 다 커서 이렇게 불안하네. 처음 봤어. 새나개 사상 가장 높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 복순이. 기초적인 교육조차 불가능한 상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죠, 솔쌤? 혹시 조금 힘든 미션인데 네. 하나만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할게요. 뭐든지. 오늘 2층에서 주무셔 보실래요? 뭐, 예,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제 돗자리도 거기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거기. 네. 책도 대신에 복순이한테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일체 말을 안 할게요. 그냥. 네네.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 대신 어머님께 미션을 하나 주고 설쌤과 제작진은 퇴장했는데요. 설쌤의 미션대로 2층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잠이 든 어머님. 복순이가 밤새 보호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잘 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 근처로 향하는 복순이. 보호자가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치던 녀석이었는데요. 하룻밤 사이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 변화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오늘도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 복순이의 불안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네. 한번 약을 먹여볼게요. 네. 심각한 불안 장애를 보이는 만큼 복순이에겐 이에 알맞는 약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보호자와 가까워질 순 없겠죠. 반드시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집안 곳곳에 복순이가 보호자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앤 후 솔루션을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할게요. 처음부터 애들을 빼지 말고요. 최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5아이가 다 올라올 거예요. 친구들한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복순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우리 든든한 친구들도 총출동. 올라와, 올라와. 자, 간식 먹자. 올라와, 올라. 얘들아, 우리 복순이 잘 부탁해. 괜찮아, 놀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놀래지 말고. 괜찮아. 네, 좋아요. 오히려 지금 저으니까 이제 저기로 숨는데 자, 이리 와. 저도 앉아서 더 들어가네. 전 눈 안 마주칠 거고요. 이 녀석 벌써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어머님 이제 네. 바닥에 의자 좀 뒤로 빼고요. 네. 바닥에 한번 앉아볼게요. 네. 그래서 진짜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제 복순이 쪽으로 어머님만 이동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엉덩이로 조금씩 네. 일어서서 가지 마시고 네, 네. 엉덩이로 조금씩 복순이 쪽으로 한 번씩 이동해 볼게요. 네, 지금 멈추세요. 저렇게 불안한 애들한테 다가갈 때 직선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네. 돌아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복순이 쪽으로 거의 직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하는데 조금 더 벽 쪽으로 저 빨간 사료통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네, 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오케이, 지금부터 더 천천히 한 번만 더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닥에 손도 짚으면 안 돼요. 엉덩이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손 때문에 물릴 수 있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애들도 좀씩 주세요. 여기선 기분 좀만 더 풀어볼게요. 복순이도 애들이 먹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원래는 좀 풀어야 되거든요. 내 무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복순이한테 다가갈 때는 서서 허리 굽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앉아서 차근차근히 다가갈게요. 복순이 지금 떠는 거 아까보단 줄었어요. 시그널 자체가. 오케이. 네, 엎드리는 게 좋아요. 엎드렸다라는 건 아까보다는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불안한 동물들은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거나 지금 극도의 불안감, 내가 이거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엎드리지 않는데 지금 좀 엎드렸어요. 뒤로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뒤로. 약간의 스킨십이 일어날 정도?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대로 있을게요. 그대로 있을게요. 허벅지에 엉덩이가 닿았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좀만 더 가진 다음에 진짜 천천히 손 살짝 움직여서 손 등이에요. 만지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옳지. 좋아요. 한 번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끝. 하지 마세요. 네. 좋아요. 지금 살짝. 아주 한 번만, 딱 한 번만. 좋아요. 네, 빼세요. 네, 좋아요. 네, 원래는 만졌으면 어떻게 돼요? 물었죠. 물었어요. 도망가지. 도망가거나 먼저 도망가고 못 도망가면 물었던 거죠. 네. 오케이, 근데 오케이. 여기 지금 도망을 못 가니까. 가니까 내가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표정이나 행동이 처음에 저희 딱 들어와서 사시나무 떨던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손길 자체가 억지로 해봤을 때 빼고는 없었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더 많이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손길을 3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복순이가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대신 아래층에서 설쌤이 교육을 원격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감독님도 없고 도망갈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지금 어머님 옆에 있긴 하거든요, 계속. 어머님, 마지막으로 복순이 스킨십 손등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네. 내려오실게요. 조심스레 시도한 스킨십. 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는 녀석. 역시 아직은 무리인 걸까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어머님 곁으로 오네요.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어머님은 거부감이 없는데 아직 만져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망가도 주위에서 맴돌기만 해요. 이게 지금 만졌을 때 도망을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반대편으로 아예 도망갔다면 지금은 어머님 주위에서 맴돌아. 복순아 이리 와. 복순아. 스킨십은커녕 어머님이 근처에만 가도 놀라서 도망쳤던 녀석. 복순아. 하지만 어머님의 손길을 피했다가도 이내 다시 곁으로 다가오는 복순이. 이렇게 곁에 머무는 건 3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조금 더디더라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딴 데 멀리 안 가. 너무 좋은 거야. 방송이 끝나고도 꾸준히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잘 해서 정말로 복순이도 나중에 정말 어머님 옆에서 쫓아다니고 다른 내 아이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이 오도록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네. 며칠 후 복순이네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아직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보호자에게 다가가는 복순이. 이야, 기특해요. 딸을 잃고 난 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준 반려견들.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복순이와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